안녕하세요. 웃자경제 우일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ISA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달러 100불짜리 지폐를 보신 적이 있다면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 가운데 딱 있는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상에 분명한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죽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 텍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주제 ISA 계좌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말하는 건데요. Individual은 개인이죠. Savings Account는 저축, 절약을 위한 계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세금입니다. 절세하는 겁니다. 자, IS 계좌는 어떤 계좌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은행이나 또는 증권사 앱에 들어가시면 ISA 계좌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으면 증권사나 은행사에서 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셨죠? 보시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를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핫한 감자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슈가 뭐냐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는 계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 하면,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들을 만큼 혜택이 너무 좋은 이 IS 계좌가 장점 뭘고 단점은 뭘까? 저는요, 첫 번째도 절세, 두 번째도 절세, 세 번째도 절세입니다. 자, 이 어카운트의 강점, 장점은요,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살펴볼, 오케이, 그러면 가입 조건이 뭐지? 자, 가입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채널이 이제 500명 정도가 넘다 보니까 저희 주 시청자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 하고 저희가 살펴봤더니 메인 50% 정도가 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가 20, 30대 또한 60대 이상인 분들이 각각 한 25%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요점을 우선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는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뭐 20대 분들이라면 머리가 막 빨빨 돌아가겠죠. 근데 40대, 50대, 이제 60대 되시다 보면 가입 조건 시작하는 순간 복잡해. 뭐 일일이 내가 알아봐야 하는 게 귀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요점만 딱 집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ISA 계좌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테니까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보시면 자,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죠. 내 연 근로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서민형에 속하실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나는 연봉이 근로소득이 나는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소득 수준이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농민용인지를 이해하셨으면 대다수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과세 혜택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민형으로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형으로 지금 가입할 수 있을 때 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서민형이 비과세 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표로 지금 돌아가시면 요 표 보면 서민형 보시면 지금 얼마예요?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일반형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여기서 2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렇죠? 서민형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법을 지금 입법화를 지금 개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를 1월 달에 했었고 이제 2월 달에는 안 됐습니다. 3월 달에 다시 해서 4월 달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통과시키겠죠.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민형은 1년에 비과세가 1000만 원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는 1000만 원이 소득이 더 넘었다 하시면 부분과세 9.9% 내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자, 내가 가입 조건에 어느 형에 속하고 나는 비과세 한도를 얼마큼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이해하셨으면 끝 된 겁니다. 투자소득세 15.4%를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절세하기 위한 계좌인데 뭘 투자해야 되지? 나는 예금 적금밖에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40, 50대 분들, 60대 분들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품이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간단하게 요점만 한번 또 살펴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 본인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는 ISA 중개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ISA 1임형이 있고 세 번째 보시면
예금 중심으로 운용하는 IS의 신탁형이 있다. 자, 뭔가 볼까요? 1임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요거는 80년대 기억하세요? 혹시 저희가 증권회사에 직접 가서 주식을 샀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는 전화를 해서 뭐 한국전력을 사주세요. 그죠? 그때 기억나실까요? 그런 식으로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걸 일임을 시키는 겁니다.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수수료가 좀 셉니다. 내가 예금이나 투자로 소득을 얻은 다음에 절세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본 것보다 어쩌면 1임용의 수수료가 더 세서 결과론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임용 요즘에 거의 안 하신다고 보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1%가 아니라 100% 봤을 때는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90에서 95% 이상이 다 중개형을 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중개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중개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그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탁형을 우선 볼까? 신탁형 뭐냐면 예금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 예금. 우리가 은행에 그렇죠? 뭐 하나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신한은행 우리가 주 거래하는 은행에 정기 예금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6개월짜리든 1년이든 2년이든 그죠? 정기 예금을 요 신탁형에서는 할 수 있다. 근데 요걸 IS 계좌를 운영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금만 하시는 그런 극 안전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ISA 계좌로 하세요. 그래서 ISA 신탁형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많이 합니다. 자, ISA 중개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ISA 중개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갔지? 도대체 뭘 투자해서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도대체 뭘 하길래 소득세를 그걸 아끼려고 이걸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셨던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주식증권, 파생 결합증권, 사채, ETN, RP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고 나 이런 것들 지금 투자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투자하지? 일일이 이걸 다 언제 공부하지? 어떻게 하지?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조금씩만 따라와 주세요. 도대체 수수료가 얼만데 왜 이걸 나눠놨을까? 한번 볼까요? 제가 화면에 한번 다시 띄워볼게요. 보시면 자, 중개형은 수수료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지 알겠죠? 물론 주식을 거래하거나 상품을 여러 가지 여기 안에 있는 ETF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상품별 수수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개형이라는 계좌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따로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탁형은 예금이나 RP를 말한다고 그랬죠. RP는 증권사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기예금은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금 상품들은 수수료가 얼마예요? 0.1%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그렇죠? 1임용은 어떻게 돼요? 0.3에서 0.8% 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임용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신탁형으로 하셔가지고 예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중개형으로 가입을 해 놓으시고 우선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1년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2천만 원인데 4천만 원까지 늘리겠다. 납입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서민형이면 비과세 한도가 현재는 4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고 일반형이면 지금은 200만 원이지만 연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 입법안이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될 겁니다. 조만간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정도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자, 그러면 단점이 뭔지 단점의 첫 번째는요. 기간입니다. 최소 3년이란 기간을 유지를 해야 비과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년의 의무 기간 플러스 한 5년 정도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더 길게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년만 지나면 내가 이거를 해지해서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야 비과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개별 주식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요게 단점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거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사실은 ISA 계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계좌고 세금을 생각하신다면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투자하는 걸 잘 모르겠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시더라도 그냥 가입해 놓으셔도 됩니다. 통계적으로요. 가입만 해놓으시고 운영하지 않으시는 자금도 꽤 많습니다. 나는 돈을 묶어놓기 싫어.
돈을 조금 넣어놓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한도가 지금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겠죠. 우선은 1,000만 원이에요. 됐을 때 내가 100만 원만 넣어놨잖아요. 내년에 또 1,000만 원을 또 넣을 수 있겠죠. 내년에는 올해 넣지 않은 9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9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볼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표입니다. 근데 지금 제 설명을 쭉 들으셨다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복잡했지만 이 표가 이제 눈에 쫙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납입한도 나와 있죠. 납입한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다. 5년이니까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2,000만 원 곱하기 5니까 1억이겠죠. 자, 밑에 보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올해 내가 만약에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안 채웠다 그러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라고. 내년에 무조건 올해 다 못 넣은 걸 내년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아직도 못 찾겠다. 3년째 첫 번째, 두 번째 못했던, 채우지 못했던 그 한도를 3년째, 그렇죠. 6천만 원이겠죠. 대략 뭐 5천 몇백만 원을 훅 넣고 3년째 투자하셔서 3년 지나면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찾으셔도 됩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신탁형으로 바꾸셔가지고 예금 RP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때 비과세 혜택을 보셔도 됩니다. 그게 정말 소극적인 안전한 정말 아무것도 몇 년 동안 내가 모르겠을 때 적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은퇴하면 치킨집 오픈집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뭐 했어요? 카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난 부동산이 최고다. 그러니까 은퇴 시즌에 내가 60대 70대 돼서는 나는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연금 받고 해서 용돈벌이하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50대 분들은요,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금융투자라고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시고요, ETF에 투자하시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미 은퇴 후 50년을 살아야 하는 100세, 120세대가 됐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내용이구나. 블로그 몇 개 뒤져서 포인트 딱딱딱 이해하시고, 유튜브 몇 개 내가 궁금한 것들 딱딱 보고, 댓글만 몇 개 봅니다. 딱딱 보면, 이런 거구나. 오케이. 바로 캐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령대가 지나가시면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자, 아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뭐였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또 하나는 세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연때까지 내가 잘 몰라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되니까요. 절세, 비과세,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자,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뭐다? 무조건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자. 요걸 이해하시고 나 뭔가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고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상품, 뭘 더 알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시고 나면 그 다음엔 궁금하실 거예요. 채권이 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한 가지씩 궁금해지실 때마다 찾아보시고 이해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자산이 조금씩 안전하게 불어나고 동시에 세금은 덜 내고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좀 머리 아팠던 ISA 계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뭘 하셔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자경제 언니들의 쏘였습니다. 감사합니다.